뉴스는 어제랑 똑같습니다. 그런데 분위기만 정반대예요. 어제는 환호, 오늘은 공포.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혔을까요? 여러분, 주식을 제가 오랜 기간 시작한 뒤로 진짜 이런 장은 처음 봅니다. 어제 20% 오르던 하이닉스가 오늘은 마이너스 14%가 빠져요. 근데 그 사이에 새로 터진 그런 큰 악재가 없습니다. 그럼 대체 뭐가 하루 만에 분위기를 뒤집는 걸까요? 오늘 어려운 재무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. 하루 단위로 커졌다 꺼지는 스위치가 뭔지 딱 5분 안에 풀어볼게요. 자, 대부분은 무슨 악재가 터졌겠지 생각하실 텐데요. 어제랑 오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재료가 거의 그대로예요. 어제는 하이닉스가 20% 오르면서 반도체 좋다, 더 간다, 온통 환호였어요. 그런데 바로 오늘 14%가 빠지면서 이러다 무너진다,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고 있습니다. 회사도 그대로, 실적도 그대로, 큰 뉴스도 그대로예요. 딱 하나 바뀐 게 시간, 하루 지났다는 것 뿐이에요. 그럼 이 하루 사이에 뭐가 작동한 걸까요? 진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주가를 흔드는 건 새로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. 하루 단위로 켜졌다, 꺼졌다, 자동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매일 아침 장이 새로 열리죠. 그때마다 자동으로 도는 상품하고 큰 손들이 오늘 살까, 팔까, 그날 다시 정합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어제 산 이유가 오늘은 파는 이유로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비유를 할게요. 이거는 날씨 같은 게 아니라 조명 스위치 같은 겁니다. 날씨는 서서히 변하잖아요. 근데 스위치는 딸깍하면 방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어두워지죠. 지금 시장이 딱 이 스위치처럼 하루 만에 딸깍 넘어가는 겁니다. 그 스위치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, 그 상품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2배로 따라가는 상품, 레버리지 ETF입니다. 이게 어제는 사는 쪽으로, 오늘은 파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. 보세요. 어제처럼 오르는 날에 주가가 이제 2배를 맞추려고 더 사요. 그럼 더 오르죠. 반대로 오늘처럼 빠지는 날엔 내리면 2배를 맞추려고 더 팔아요. 그럼 더 내리겠죠. 방향만 반대고 힘은 똑같이 셉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상품은 매일 장마감 무렵에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. 그래서 오후 3시 전후로 매매가 확 몰리고 그날 분위기에 힘을 실어줘요. 실제로 이 상품들이 나온 뒤로 거의 하루 평균 변동률이 2.15에서 3.49%로 거의 1.5배나 커졌습니다.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집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, 스위치는 큰 손들이에요. 어제까지만 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던 외국인,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 파는 버튼을 누르면 그날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. 외국인 보세요. 상반기 누적 순매도가 148조 원, 역대 최대입니다. 지금도 늘고 있죠. 특히 6월 29일 하루만 이제 7조 7천억을 던졌는데 그날부터 시장이 확 얼어붙었죠. 환율이 1530원대까지 뛰면서 외국인 입장에선 팔 이유가 더 커진 것도 겹쳤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국민연금이 밀어두던 비중 줄이기를 6월 말에서 7월 초 어느 날 공식적으로 재개합니다. 관망하던 큰손들이 파는 쪽으로 딱 돌아선 순간 그 순간 하루 만에 수급 분위기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예요.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. 스위치야 어느 시장에나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시장이 이렇게 유독 뒤집히냐 세게. 증폭기가 있어요. 바로 반도체 두 종목 쏠림입니다.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둘이 코스피의 56%,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65%가 넘어요. 그러니 이 두 종목 스위치에 반응해서 5에서 8%만 움직여도 코스피 전체가 그날 통째로 출렁입니다. 반평균을 두 학생이 좌우하고 하는 그런 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둘은 컨디션이 하루만 나빠져도 반평균이 폭락하겠죠. 그래서 우리 시장은 하루 낙차가 유독 큰 겁니다. 자, 이 하루 만에 바꿔보는 분위기를 하루 만에 바뀌는 그런 분위기를 딱 한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공포지수가
시장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재는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08년도 금융위기의 고점이 89.3이었어요. 근데 무려 26년 6월 9일 공포지수가 91.2를 찍으면서 금융위기 고점마저 넘어버립니다. 역대 최대예요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회사 펀더멘털이 무너져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. 앞에서 본 하루 단위 스위치들이 만들어낸 이례적인 신호입니다. 그러니 숫자에 겁먹기보단 왜 그런지 알고 보는 게 훨씬 더 멘탈 관리에 좋겠죠. 자, 여기에서 함정을 하나 짚어보면 하루 만에 확 뒤집힌 날을 보고 새로운 위기가 터졌구나 착각하기 쉽거든요. 근데 오늘 떠도는 악재 뉴스들 뜯어보면 새 재료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중국 CXMT가 마이크론을 추월한다는 뉴스가 오늘 악재처럼 돌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. 게다가 중국은 자기 나라 수요 감당도 벅찹니다. 오늘 급락을 만드는 새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. 또 하나, 미국에서 거래되는 하이닉스 ADR이 한때 본토보다 50% 비쌌어요. 같은 붕어빵을 옆 동네에서 1.5배에 파는 격이죠. 이 벌어진 값 차이가 좁혀지는 날엔 새 악재가 하나도 없어도 하루 만에 크게 출렁입니다. 뒤집힌 하루를 새 위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좀 세 개로 정리를 하면 하나, 바뀐 건 뉴스가 아니라 스위치다. 회사 실적도 그대로다. 둘, 두 배 상품이 방향을 실어준다. 제일 문제가 ETF 상품을 만든 게 가장 큰 한국 증시의 문제죠. 지금 현재 대만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 크게 안 빠집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빠지잖아요. 그 말은 즉슨 뭐다? 한국 반도체만 문제가 있다. 근데 그게 ETF 상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 ETF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좀 해결을 해주고 해결 방안을 빨리 내주느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제발 좀 빨리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 내용들의 좀 해결책을 빨리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. 세 번째, 반도체 쏠림이 낙차를 증복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이제 결론은 하루 분위기에 좀 휘둘리지 말자라는 겁니다.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시가 이후의 흐름이에요.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었고 또는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. 지금 현재.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볼 때 이게 몇 퍼센트 빠졌냐가 아니고 시초가가 찍힌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느냐. 크게 추가로 밀리지 않는다면 눌린 자리에서 오히려 수급이 나아질 여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실패를 했죠. 저는 이렇게 매일 출렁이는 장에서도 기노업의 이제 시황 영상을 좀 계속해서 앞으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더보기란 무료 소통방에서도 같이 버텨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